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그야말로 전략 후강 장세였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신저가를 뚫었다라는 소식 속에 분위기가 정말 흉흉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긍정적인 시그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들도 쏟아졌고요. 외국인도 잠깐 삼성전자 순매수 행진 보여줬습니다. 시장 상승과 함께 내 종목도 따라가면 참 좋을 텐데 내 종목은 여전히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중소형 방산주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은 오늘 큰 폭의 하락세 연출했는데요. 방산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LS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있었죠.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3가지 이슈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슈 3가지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섹터 LS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 하락권에 머무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절적 요인 때문이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HT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금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4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33만 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2.73%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캐나다 합작 공장에서 배터리 모듈의 양산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6% 가까운 시세 보여줬고요. 포스코 퓨처엠 7%, 에코프로 BM도 나란히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등장한 테마 이슈이죠. 서울 지상철도 68km가 지화화된다라고 합니다. 제2의 연트럴파크가 생길지 여부 궁금한데요. 특수건설이 오늘 2자릿수대 급등 기록했고요. 우원개발, 동아지질 같은 종목도 오늘 5에서 6% 강세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밑꼬리를 길게 달아서 갖고 계신 분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략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슈들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민프름 대표 그리고 이창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오랜만에 전략 후강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매도 행진이 조금은 멈췄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잠깐 순매수로 찍혔잖아요. 결국에는 매도로 찍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런지 또 오늘 금투세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시장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상당히 많이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시 3단계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보통 실적 이제 회복 기대감으로 반도체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 중후장대 경기 민감 업종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지금 2단계 이제 제약바이오 장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 대선 이슈도 있고 시장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잠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미 대선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은 같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결론적으로는 미 대선 이슈가 정말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걸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 한 2주도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더 갈 것이냐 이거를 또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또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특히 낙폭이 좀 큽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매일경제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반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사이클상으로 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제 그때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얼마나 회복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부동산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부동산에 이런 말 있죠. 보통 이제 강남이라든지 최상급 입지부터 해가지고 떨어질 때는 제일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땐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동산을 떨어질 때 갈아타기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다 같이 떨어질 때 갈아타기 잘 못하죠. 주식도 비슷합니다. 떨어지고 있을 때 잘 팔지를 못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싼 게 비지떡처럼 시장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계속 추세가 깨지고 있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패권을 SK하이닉스에 내줬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깨지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줄 때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반등 줄 때 어땠나요? 삼성전자가 2%대 올랐지만 SK하이닉스는 4%대 올랐습니다. 훨씬 덜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가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반도체라는 섹터를 보면 우리나라 전통산업군이고 결국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르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기회에 떨어진 걸 만약에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대장주를 좀 갈아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 그리고 더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나 중후장대 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앞으로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잠깐 찍혀서 이제 좀 상승으로 돌아서나 싶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프람 대표님께는 하나 인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막판에 시세 변동성이 엄청 났어요.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하나 회장이 직접 하나 인더스트리얼을 찾았다고 하고 시연도 직접 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괜찮을까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네. 네, 직접 회장이 나서서 사실 이런 반도체 언급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하나가 지금 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좀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던 시점에서 하나가 반도체 회사가 딱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 문제 때문에 언급을 한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하죠. 딱 저번 주였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주상전화에서 딱 네. 그 상담이 들어왔었죠. 이게 갑자기 급락을 했었는데 혹시 그때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딱 그랬어요. SK하이닉스에서 이제 퀄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요런 보도가 단독 보도가 나면서 이제 시간 외에서도 또는 그날 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랬죠. 카더라일 수 있다. 보통 이런 악재가 터지면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AR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이랬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 무근이다. 약간 이런 식의 좀 발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이제 하나 정밀기계 홈페이지에 아예 이제 써놨어요. 이제 공지문을. 사실과 전혀 다름없다.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하나 회장이 나와서 이런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조금 더 북돋으려는 의도도 있고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좀 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상당히 좋은데 저는 내일까지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적어도.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대전이 오늘부터 이제 열렸죠.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AI 반도체에 관한 좋은 좀 이슈들이 터질 듯 합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굉장히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많이 출현할 것 같아요. 적어도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좀 접근을 하시더라도 좀 짧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2차 전지 섹터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와서 이제 좀 시세가 변하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하지만 앞서서 여전히 바이오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바이오 대장주격이었던 종목들이 그렇게 잘 가진 못해서 이제 시세가 2차 전지로 이동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뭐 네.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사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주식 한 10년 정도 해오면서 느끼는 바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은 뭐냐면 뒷파동에 들어가면 안 된다. 차라리 굉장히 터지고 있는 타점에 올라타는 게 차라리 안전하지 뒷파동이 이제 올라타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턴을 뺏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한 2파 정도는 정말 큰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이제 1차 시세가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 또 2차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떨어진 종목들은 물론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고 추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거나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LG엔솔 같은 게 차트를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지지라인 받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와 이거 N자형 파동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닐까? 과거에 이제 좀 지지받치던 매물대까지 다시 또 올라왔네. 우리가 이제 이 매물대 체크를 해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대략 이제 37만 원 정도 요 가격대 이제 지지라인을 받쳐줬죠. 그리고 이제 이탈하면서 저항 한번 맞아주고 돌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타점이 너무 좋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성장성 내다보고 지금 정도 가격이면 오를 때는 못 샀지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볼 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실력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차라리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아직 못 간 종목이나 다음에 이제 좀 주도로 움직임이 나올 저는 중후장대 특히 좀 조선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의 2차 전지 시세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민프롬 대표님께도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 3사 내에서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세가 가장 강하게 분출됐거든요. 이 합장 공장에서 배터리 모듈이 생산됐다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아유, 너무 긍정적인 좋은 호재죠. 네. 간만에 좀 2차 전지에서 좀 숨통 트이는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속성 있는 이슈가 또 필요하고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이 요 이슈, 아주 좋은 이런 호재가 터지더라도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오늘 지금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데 2차 전지는 긴 호흡이 아니면은 사실 접근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어떤 이제 호재가 좀 나와주고 또 중간적으로 한 번씩 이 호재가 좀 터져주더라도 주도 섹터가 가기에는 주도 섹터로서 다시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 굉장히 할인된 가격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옛날부터 한 100만 원은 갈 수 있다. 정말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나는 한 5년, 뭐 10년 아주 길게 좀 아주 가치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던 분들은 지금 너무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막 뭐 비중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진입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단기적으로 진입할 비중 또는 이렇게 중기, 장기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 정도 특히 2차 전지에서 고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LG 엔솔이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언제냐? 바이오 제약이 조금 힘이 빠져야 됩니다. 바이오 제약이 좀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내년부터는 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오늘 이제 트럼프가 좀 우세를 하면서 조선주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대표님이 딱 조선주 얘기하셔가지고 아주 혹했는데 역시나 이제 한 가지를 잡는다고 한다면 길게 긴 호흡으로 LG 엔솔을 말씀드리고 싶고 웬만하면 사실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통일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창대 대표님께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국내 증시에 사실 굉장히 큰 영향 주고 있잖아요.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결국 이제 테슬라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좀 안 좋았잖아요.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캐즘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어 왔고 기대치만큼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세에 한번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좋게 나오면 올라간다든지. 근데 만약에 굳이 이제 테슬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보면 저는 이제 2차 전지나 배터리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자율주행 쪽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목표치가 자동차의 전장화입니다. 굳이 그렇게 전기차에 막 목을 매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결국 이제 전기차를 좀 싸게 판매를 해서 최대한 많은 테슬라 자동차가 돌아다니게 하는 게 또 목표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야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성장 업종으로 봤을 때 테슬라랑 자율주행을 엮는 게 조금 더 투자에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ESS 정도까지.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거는 결국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라든지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아직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캐즘 이슈를 해소시키려면 좀 더 뭔가 강력한 이슈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중 NCS 같은 종목에 증권사의 긍정적인 레포트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발 이슈를 본다면 이제는 2차 전지 쪽보다는 자율주행이나 ESS 쪽을 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철도 지하화 테마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서울 지상철도 68km를 지하화한다라고 하는데요. 특수건설, 우원개발, 동아지질 같은 종목이 오늘 들썩거렸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업비만 25조 6천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오늘 윗골이 달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또 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기회 줄 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테마는 지금의 전망으로서는 아직 장기적인 어떤 요소는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철도 지하화라는 게 사실 1, 2년 걸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구체화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표가 만약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 내달 1일에는 어디에서 무슨 발표를 하고 내달 15일에는 이런 식의 좀 구체화된 일정이 있다면 우리가 좀 접근 전략을 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시총이 높은 철도 관련주들 예를 들어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직 그 주가에 반영을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진입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의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진입하시고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회 줄 때 이렇게 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 철도 지하화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하게 뭔가 좋은 이슈로 있어서 또 연달아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특수건설이나 오늘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말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철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이 좀 이렇게 시야를 약간만 옆으로 옮겨서 철강 관련주들을 또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도 지하화 하나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많고 좀 리스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철도 지하화의 관련주이자 재건 이슈도 있고
뭐 철강 이슈도 있고 이런 좀 재료들이 많은 종목들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 안정성이 조금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으로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창대 대표님께는 좀 탑픽 종목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재건 관련한 종목이랑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만약에 본다면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저는 현대로템이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른 종목들은 이제 시총도 너무 낮고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철도라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앞으로도 이 섹터가 계속 유지가 되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철도라는 섹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3단계에서는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이 올라갑니다. 과거에 한번 철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가 그 남북경협으로 또 움직인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일제히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보통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사이클마다 올라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제히 한번 2018년도에서 19년 초까지 경기 민감 업종, 인프라 업종들이 불꽃을 튀어주고 나서 장렬하게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도 테마가 정말 강력하게 불어온다라고 하면 좀 시장을 살짝 벗어날 준비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 그 단계가 이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철도 관련된 섹터 뿐만 아니라 수단매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경기가 극에 달하면 금리 인하라는 카드도 있지만 이 재정정책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경기를 살리기 때문에 돈풀기를 지금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결국 이런 사업들을 벌리면서 인프라 사업으로 경기를 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결국 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관점 안에서 새로운 이제 공장 역할을 할 국가들, 뭐 대표적인 인도나 베트남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인 인프라 수요는 또 나올 거라고 보는 만큼 아직 불꽃을 튀우지도 않았고 테마는 이어질 것이지만 저는 현대로템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다른 이제 철도주는 너무 좀 리스크가 있어서 다른 이제 중후장대 민감 인프라 업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도와 재건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